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여의도 정치연구소. 정치권에 보내는 고급진 정치 컨설팅,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 봅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 전 의원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자, 김용남 의원님은 설 어떻게 보내십니까? 저는 뭐 고향이 수원이라 네. 그냥 수원의 아들 김용남. 어디 갈 데는 없어요. 어디 지방 멀리 간다든지 뭐 그런 거는 없어요. 그래도 인사드리러 가는 곳 있잖아요. 그 명절 때 근데 뭐 그 성묘는 가야죠. 그래요? 옛날에는 정치인들 다 세배하러 가고 막 그랬었는데요. 떡국도 같이 먹고. 근데 요새는 명절 연휴에 그렇게 모이는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니 뭐 그때야 뭐 아침 조식도 뭐 같이 댁으로 모였었죠. 가서 그죠. 네. 당 대표나 그 총재님 댁으로 가서 먹고. 그렇죠. 네. 그랬던 시절 얘기하시는 것 좌장 같네요. 집에 가서 떡국 먹고 그랬는데 이재정 의원은 어떻게 보내십니까? 네, 지역에서 꿋꿋하게 민생을 챙겨야죠. 아, 그래요? 알겠어요. 잘 알겠어요. 자, 설날 밥상에, 설날 민심에 어떤 이슈가 가장 큰 화제일까요? 나경원 전 의원이 정치인 중에서는 가장 지금 핫합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지금 전당대회에 출마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네. 거의 한 20일 정도 안 되나요? 그렇게요. 네. 그게 이제 이달 초에 제 기억에 1월 6일쯤 됐어요. 예. 1월 6일쯤 그 전날 그 헝가리식 출산 장려 정책을 그 인터뷰하고 예. 이제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계속해서 네. 그걸 바로 그냥 깐 게 1월 6일이어서 그때부터 논란이 점화된 게 벌써 한 보름 네, 보름 넘었습니다. 예, 됐고 이제 이게 연휴까지 이어질 것 같으니까 네. 거의 20일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 어떻게 될까요? 네, 설 연휴 밥상을 얘기하시나요? 이 이슈로 이 얘기하시는 이슈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뭐 모양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뭐 이제 안 나갈 수도 없는 형국이고 그러니까 나가도 견적 안 나오는 상황이지만 저는 뭐 이제 응원하시는 소수 의원님들 많으시더라고요, 당내에서. 근데 나경원 의원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다른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출사표 던지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어차피 이것저것 다 상처를 많이 입었는데 해임도 당했어요. 그 길이 아니면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정말 재기불능한 상황이지 않을까? 나경원 나갈 수밖에 없다. 의원의 측근은 아무튼 뭐 곧 공식 선언을 할 것이다. 보수적인 뭐 상징적인 곳에 가서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러면 또 대구 서문시장 가나요? 그럴 수도 너무 있죠. 따라한다고 할 것 같은데 이게. 그럴 수도 왜냐하면 있죠. 구인사, 네? 동화사. 그 너무 상징적인 장소. 네. 어디가 친명 될지 잘 맞는데. 모르겠네요. 네. 제가 지난주까지는 나경원 전 의원의 전당대 출마와 관련해서 출마 가능성 60%, 불출마 가능성 한 40%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50대 50 같아요. 아, 그래요? 사실 출마 선언을 뜸을 들이고 있는 사이에 출마 가능성, 당선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는 계속됩니다. 그렇죠. 일단 그 국민의힘 적극 지지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수치는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예, 뭐 이렇게 그 순위 바뀜도 있었고, 네. 그리고 출마 선언의 타이밍을 한 2번 정도 놓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타이밍이 왔을 때 했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훨씬 나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요거를 한 2번 정도 놓친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출마 가능성이 조금 줄어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 애정을 갖고 조언을 하면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 나가는 게 맞다. 이제 정치 행보가 앞으로 뭐 불투명하더라도 나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조언하고 싶지만 또 이제 관전자 입장에서도 나경원 의원이 나가야 아니면 이
전대가 너무 시시한 전대가 될 것 맞아요. 같아요. 나경원 의원이 나가야 3자 구도에서 치러지고 그 이후에 이제 결선이라든지 등등 다이나믹 전대의 가능성을 남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게 흥행 가능성을 놓고 이렇게 뛰어드는 건 아닐 텐데요. 김영남 의원님, 예. 유승민 안 된다고 처음에는 다 유승민만 때렸잖아요. 두 번 조금 있다가 나경원입니다. 다음번엔 누굽니까? 모르죠. 그 차례는 뭐 누가 안철수 될지 의원 언제 아닙니까? 올지. 안철수 의원. 안철수 의원을 적어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직접적으로 때릴 일이 없겠죠. 아이, 저 나경원 전 의원은 뭐 맞을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예상해 보면 예. 만약에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 두 분이 다 출마를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전당대회 흥행을 참패하겠죠. 예. 그리고 결선 투표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다 대고 안철수 의원까지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데 만약에 불출마하게 되면 그 전당대회 치르는 의미가 없죠. 사실은 그냥 지금 임명직으로 해야지. 국민들은 네. 지금 임명직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임명직까지는 아니고 아직은 이제 출마 가능성도 절반 정도는 열려 있으니까.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다 해먹으려면 차라리 왜 지명하지? 차라리 김건희 여사를 지명하지 그 자리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건 뭐 현실적으로는 제가 그 흥행이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은 기사회생으로라도 이 당내 문제를 그래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그래도 이제 흥행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3자로 해서 결선으로 가는 모습인 거지 아니면 방금 진행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상 임명직이 되고 마는 그런 시시한 전대가 돼버리는 것뿐만 시시한 전대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어떻게 될지 모른다. 국민의 시각에서. 자,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김영남 의원님 생각은 없으세요? 출마? 아 제가요? 네. 당 대표로? 왜? 기타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래? 아니 기타금만 빼면 검사 출신에 서울대 검사 출신에 뭐 제가 수도권 영향력. 제가 아직 뭐 인지도가 그렇게 전국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나가면 윤핵관들이 다 만들어줍니다. 계속 때려가지고. 때려서 네. 그러면 고맙죠. 때려주면 고맙죠. 나경원 의원도 그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거기는 이미 인지도가 높은 상태에서 얻어맞은 거고 네. 만약에 제가 출마했는데 계속 때려준다. 그러면 땡큐죠. 아 그렇습니까? 땡큐지. 네. 안철수 어부지리론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는 어부지리라는 표현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무조건 다자구도가 돼서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해서 다자구도 하에서 1차 투표가 치러지면 과반을 넘기는 후보가 없을 수 있거든요. 네. 거의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1, 2등이 결선에 올라가면 그렇게 되면 사실은 예측 불가능해요. 몰라요. 예측 불가능. 이거는. 근데 거기서 만에 하나 안철수 후보가 당선된다고 한들 그걸 어부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고 그렇게 되면 정말 지켜보는 사람도 재밌죠. 이게 결선까지 가게 되면 네. 짜릿짜릿해질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 뭐 그런 상황까지가 결선까지 가게 되면은 저는 윤 대통령한테 타격도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성할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1년에 이런 상황에서의 1차적으로는 한 번에 쓴맛을 본 거라고 평가를 해야 돼요. 그분이 네. 그렇게 반성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역사 안에서는 이미 네. 한 번 옛날에 끊고 가는 거죠. 친했으면서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검사 옛날에 시절에 친하게 지냈잖아요. 검사 시절 때 제가 조금 아는데요. 지금 정치인은 잘 모르고 그렇다고 반성 사과는 안 하는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금 이따 그 얘기는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안철수 의원이 찾았어요. 네. 찾았더니 당 분열은 안 된다 이렇게 당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당대회를 당의 분열이라는 관점으로 쳐다보는 거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렇죠. 당내 선거고 선거는 시끌시끌 하잖아요. 예. 그래야 또 재밌기도 하고 그 당내에서 경쟁하다 보면 어떻게 조용한 경쟁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시끌시끌 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런 얘기도 나오고 뭐 그 와중에 당원들의 선택 뭐 이번에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는 빠졌습니다만 경선에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당원들의 선택을 받는 사람이 뽑히는 거고 그거를
시끌시끌해진다고 그걸 분열이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죠. 윤심의 깔맞추기, 윤심의 줄맞추기에 정말 이명박 대통령도 같은 결에서 하신 말씀이다 생각이 드네요. 또 게다가 또 사면까지 시켜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응당 맞추셔야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윤석열 정부가 뭐 MB 시즌 2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니까 윤핵관들 상당수가 또 이명박계 의원들이었고요. 그거 참 이상해요. 신기해요. 뭐가요?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시킨 사람이 윤석열인데 또 거기에 손을 잡고 이렇게 또 메시지를 이렇게 통일하네요. 그런데 국민의힘 내에서요. 김기현 찍으면 장제원이 다 해먹는다. 김찍장 얘기 나오던데 그거 어느 정도 이렇게 신빙성이 있습니까? 그거야 알 수 없죠. 하지만 뭐 이심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보이는 건 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장제원 의원이 좀 실세긴 실세고 힘이 좀 세군요.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로 이제 김장연대라고 했잖아요. 네. 김기현, 장제원 의원 두 분의 연대.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김장연대보다 센 게 반장연대라고. 그래요? 뭐 장제원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세다. 이게 물밑에서 당원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당원들도 꽤 많아요. 예. 특히 저야 뭐 수도권에 있는 당원들을 주로 만나니까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도 많은데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선거 구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거 구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래서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기는 후보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결선 투표만 가면 지금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농후해 보여요. 너무 도덕교과서 같은 말인지 모르겠지만 통상 전대 같은 경우는 이제 당을 2년에 한 번씩 새로 전열하는, 그러니까 전비하는 그 가치 전대가 되는 게 가장 환상적이고, 그 다음에는 미래 권력 간의 모종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또 당을 이제 새롭게 어떤 미래를 위한 어떤 태세를 갖추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지금 국힘의 전대는 정말 그 어떤 것도 총선을 앞둔 전대의 그런 비장함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좀 우리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좀 참담해 하신 지점 아닌가 싶네요. 계속 네. 그분의 마음만 들여다보면서 분석하고 있는 것도 저도 다른 당이지만 네. 길게 하니까 재미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민주당 얘기로 가야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재명 검찰 리스크 이 얘기만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설 밥상에도 이 주제가 당연히 오를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근데 그 얘기가 많이 회자되지 않죠. 우리 대통령님의 지금 순방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 높아가지고. 가장 큰 관심사는 조금 이따 가겠습니다. 가장 큰 네. 관심사에 네.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외통위 간사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요. 네. 네, 오히려 한번 출석을 통해 가지고는 검찰이 이제 뭐 이것저것 또 피사실도 아니죠. 사실상 뭐 막 이것저것 다 던져가면서 흘려도 국민들께서 예전만큼 그런 쪽에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한번 출석하고 와서 그렇게 오랜 조사를 하고 나서도 결국은 증거가 없더라. 이거는 김성태 구속영장 사유에도 그렇게 변조 걸렸던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음으로 해서 국민들도 같이 알게 됐거든요. 근데 또 불러? 얼마 됐다고 라는 인식들이 있어서 예전만큼 검찰이 재미 못 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글쎄요. 제가 느끼는 민심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성남 FC 후원금 문제로 1차 소환 조사를 받았어요. 네. 근데 그 성남 FC 후원금 문제는 사실은 조금 늦게 제기된 이슈거든요. 네. 무엇보다도 국민적 관심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건은 대장동 사건이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출석하게 되면 대장동 사건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뭐랄까요? 많은 국민들께서 이미 어느 정도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곧 현실화될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만 그 과정에서 구속된 상태로 어떤 진행이 되느냐, 불구속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느냐. 누가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요? 예. 근데 많은 국민들께서 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어차피 부결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론은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로 계속 사법 절차가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검찰 소환도 안 했는데 결과를 지금 아니 왜냐하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네. 업무상 배임 부분은 사실상 입증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아유, 그럼 이재명 대표님 그냥 민간이 개발하도록 했으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공적으로 이걸 돌리시려 하다가 그런 오해를 받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지금 검찰의 변주 굴리기가 뾰족한 게 없으니까 이렇게 질이 멸렬하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한 방이 없는 걸 계속 국민이 목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구속까지 얘기하셨는데 검찰이 기소하는 거 그거는 본인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은 기소하고도 남음이 있다. 권한을 남용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속이라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법원의 판단 한 번 더 받아야 되는 문제고 그 정도로 소명이 되려면은 지금 김성태의 구속영장 이유서에도 사실상 이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건들은 올라와 있지 않아요. 이게 유무죄 정도의 증거를 요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수사팀이 관여를 하고도 그 내용은 증거를 못 찾았다는 자인의 다름 아니고 고백의 다름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뭘로 구속한다? 너무 막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도 이제 국민들도 이제 전문가가 돼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좀 어렵고 개발 이익을 누가 갖고 하고 좀 복잡한 게 됐는데 이제 구조를 좀 단순화해가면서 국민들도 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저는 당대표가 1차 수사에 응하고 성실하게 수사받고 옴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국민 정서는 달라졌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기꺼이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법률 전문가였으면 왜 가요? 했을 텐데 본인이 결심하셨고 가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또 국민들이 검찰 리스크라는 점에 점점 동의를 해간다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는 사실은 건건마다 그 건만 갖고도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성남FC 후원금 문제만 해도 160억 원의 제3자 뇌물 혐의예요.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이 6천만 원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가 됐습니다만 물론 그것도 이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죠. 그리고 대장동만 해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무상 배임 혐의 대략 한 4, 5천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건건이 다 구속영장을 안 치면 오히려 검찰이 나중에 책을 잡힐 만한 무거운 사안이에요. 근데 이게 건건이 칠 수가 없으니까 묶어서 영장 청구를 하겠죠. 근데 이게 문제는 법원의 어떤 사법 판단을 받기 이전에 국회 체포동의안 문턱을 넘어야 그다음에 법원 영장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법원에서 당연히 그거는 기각되는 거죠. 체포동의안이 있어야 법원의 실질적인 심사까지 넘어가는 구조니까 우리 사법 절차가. 아니 지금 자꾸 액수를 갖고 얘기하는데 시민구단이 기업에 광고를 유치하고 하는 정도의 규모를 보면요. 경남도 연간 200억, 250억 정도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련성이나 증거도 한 개도 없는데 그 금액만 가지고 흡사 범죄의 규모라고 지금 평가하시는데 그 정도 될 것 같으면 진작에 구속영장 쳤죠. 지금 구속영장 못 치고 있는 게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해야 뭐가 나온다? 아니요. 구속영장 칠 정도 되면은 다른 데서 이미 증거 확보했었어야 되고 무려 3개 지검에 지방검찰청 지청까지 합쳐가지고 3개의 4개 부에 60명이 달려들고 수사관까지 하면 100명이 넘는데 지금까지도 그냥 시민구단이 160억이고요. 그다음에 대장동 이익이 얼마고요. 그거 외에는 또 쌍방울권도 그렇게 막 변죽을 울리더니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은 입증 못해가지고 풍문 들리는 얘기를 흘린다든지 이런 수준까지 왔지 않습니까? 정작 더 문제는 대장동 문제는 사실 윤석열 관련자들이 특히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 시어머니, 그 잔당들, 그 일당들이 시어머니를 만들 때 그거 무마해 준 사람이 윤석열 검사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쌍방울도요. 쌍방울이 사실은 특수부 검사들하고 유착된 그 많은 내막에 대해서 제대로 드러내지 않고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연관성만 계속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없다. 토로한 상태가 지금 현재
설 대목의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조금 많이 호도하시는데 여기서 호도한 것 같으면 저는 뭐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으로 제가 성남FC 후원금 문제만 해도 어느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이 기업이 갖고 있던 병원 부지 중심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주면서 55억을 받아요. 더군다나 그런 받는 과정에서 그 관여한 사람들이 성과급으로 10% 내지 20%를 가져갈 수 있게 성과급으로 가져갈 수 있게 그 무렵에 규정도 바꾸잖아요.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따지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요. 16개 기업을 16명을 이사를 갖다 놨어요. 차병원으로부터 받은 그 후원금과 관련해서도 차병원이 그 구입하게 되는 경찰서하고 보건소 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이 있고 네이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관련성을 너무 느슨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성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건 사실관계를 좀 호도하시는 거죠. 아니요. 저는 제가 지금 말한 것에 있어가지고 비약이 있거나 거짓이 있으면은 책임을 져야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설 밥상머리에 이 얘기가 가장 먼저 오를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핫한 거예요.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이란 외교부에서 이거 뭐 사실과 다르다. 그 해명하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대통령실이 나서서 오해다, 오바다 이렇게 지금 수습하고 있는데 어찌 보십니까? 외통위 간사 이재정 의원님? 네, 수습하는 게 아니라 뭐 기름을 붓고 있죠. 어제 18일자로 보니까 해운협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이거 운항에 주의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예. 가만히 보니까 작년 5월에 나오고 공문 처음 한 거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네. 근데 작년 5월에 그리스 선박 두 척이 납포됐을 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리스 선박 두 척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생략된 게 있죠. 우리 대통령 입 때문에 호르무즈 해역을 지나는 선박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 사태가 된 겁니다. 세일즈 외교 하겠다고 나선 대통령이 사실상 우리나라 원유의 주된 이제 공급로 아니겠습니까? 뭐 50% 또는 뭐 70%까지도 추측을 하던데 그 공급로를 막으면서 기업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관련 국민들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건데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고 무엇보다 대통령 입에서 안 나와야 될 얘기들이 지금 연거푸 나오잖아요. 핵, 적. 이건요. 장관 입에서도 몇 단계의 계산, 포석을 깔고 나올 말인데 대통령은 그냥 던지고도 뭐가 잘못된지 모른다는 게 지금 오늘 더 김영남 심각한 의원님, 겁니다. 이 말은 명백한 실수죠. 맞아요. 네. 네. 그렇죠. 거기서 이란이 왜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러니까요. 적이 왜 튀어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거는 다른 얘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마이 미스테이크, 네. I'm very very sorry 해야지. 뭐. 그렇게 빨리 얘기해서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뒤에 수습하는 게 대통령실은 항상 좀 문제가 있으면요 해명을 하다가 수습을 하다가 오히려 키우는 지금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무능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유감 표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죠. 뭐 그리고 수습을 해야지 달리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니 제가 외통위 당시에 이제 무인기 문제나 또 핵 관련 발언 문제 때문에 어쨌든 긴급 현안 보고 일정이 잡혔는데 공교롭게 대통령이 나가서 이 발언을 한 직후에 이제 상임위가 있었어요. 제가 더 놀란 거는 여당 의원들의 인식이었던 게 사과는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돌려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여당 지도부에 계신 분 모 의원님도 그렇고 아예 다그쳐 계속 사과를 막 닥달합니다. 뭐가 잘못인가 막 그러던데요. 그래서 아니 아랍에미리트 적은 이란 아니냐 이러고 그 유사한 답변을 얻어내고서야 만족하십니다. 왜 이렇게 솔직하게 더 직접적으로 표현 못하고 빙빙 돌려서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게 여당 의원의 외교관계 그것도 꽤 나름대로 외통위에서 이제 경륜이 있으신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해서 여당 의원들의 책임감이 이 위기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게 저는 앞으로 더 걱정입니다. 이 문제도 이 문제지만 윤석열 정부의 더 문제입니다. 네. 대통령은 이와 같은 방식의 실수 여기서 그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죠. 악이나 적의를 갖고 한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제 장병들을 격려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데 이라는 입장에서야 황당하죠. 네, 그러니까 그렇겠죠. 뭐 방법 없어요. 이거는 뭐 네.
유감 표명하고 아니 근데 마무리해야죠. 잘못했으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러면 유감 표명, 사과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되잖아요. 왜 안 해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 그것도 심각하지만 저 이재정 법하던 사람 아니에요. 네. 근데도 지금 외통위 간사하고 있어요.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고 제가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란을 둘러싼 국제 정세 등등에 대해서 변호사 시절에는 막연한 정도 알다가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저는 정말 그 부분이 얼마나 예민한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뭐 외교 사절을 만나도 조심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에 대한 인식이 없고 노력이 없는 채로 그러면은 가면 안 되죠. 아랍권에 보내시면 안 되죠. 방문 안 하셨어야죠. 정말 화약고 같은 대통령의 입이 정말 나갈 때마다 우리 이번에도 쓴소리 했거든요. 나가면 또 무슨 사고 치시는 거 아니냐고 오픈 쓴소리를 했는데 진짜 현실이 되고 나니까 저는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핵에 대해서는 그래도 또 외신 인터뷰를 통해서 핵 확산 금지 조약 그 안에 있는 게 머무는 게 현실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조금 그 전에 그 강공 드라이브에서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마무리하는 좀 주워 담는 모양새더라고요. 그 정도의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참담합니까? 근데 또 실수를 또 하나 하셨어요. 또요? 그 원전과 관련해 가지고 원전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실에서 바로 수습을 합니다. 그럴 계획이 없다. 예. 지금 현재 짓기로 되어 있는 거는 문재인 정부 때 계획하고 똑같는데 예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제 더 이상의 계획이 없다는 걸 문재인 정부 때는 탈원전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걸 확대라고 표현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대통령실도 놀라서 이거는 또 금방 수습을 했거든요. 이렇게 예민한 사안들 그리고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있고 한참 핫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기본적인 지식도 없다는 거죠. 어디가 위험하고 대통령으로서 얹을 말인지 안 할 말인지를 모르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원전 비중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는 거는 찬성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계획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브리핑을 한 거예요. 장기 이제 우리 전력과 관련해서는 정말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요거는 하잖아요. 다른 얘기로 넘어가는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그런 계획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고 한울 3, 4호기 같은 건 이미 예정된 거고 그걸 제외하고는 확대 계획이 없다고 대통령실에서 이내 바로 정정을 했습니다. 네. 계획을 수립 중일 수는 있겠죠. 계획 수립 중도 장기 아니고요. 계획 수립 검토. 마음에 있는 계획을 계획이라 그러면 안 되죠. 그것도 국제사회의 대통령으로 나가서는. 네. 김영남 의원님, 네. 대통령 이렇게 순방 나가고 그러면 조금 불안하시죠? TV를 뭐 그렇게 제가 열심히 안 봐요. 알았어요. 네. TV 안 보고 뭐 하세요? 그럼 예? 신문만 보세요? 책 보고 그럽니다. 네, 책 보고 주민들만 보고요. 이번 설날 연휴는 좀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예, 나라 걱정에 네. 편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 삶은 편안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 설 이후에는 조금 정치인들이 국민들 이렇게 다독이고 그런 노력하겠죠. 그래야죠. 너무 안 했잖아요. 너무 못했잖아 지금껏. 그랬나요? 네, 그러겠죠. 각자 바빠서 그렇죠. 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